백제 금동관음 보살상의 국내 환수를 위해 일본 소장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화두는 공정으로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당부한 지공의 가르침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교 수장과 종교인들이 대구에서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을 열어 사회 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규모 택지 지역인 위례 신도시 종교부지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동안거 천막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종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11대 단장으로 현 방창덕 단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방 단장은 신바람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백제 금동관음 보살상의 국내 환수와 관련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청장이 일본 소장자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백제 금동보살상을 상세히 소개한 논문이 세계적인 동양 고미술 관련 잡지에 실렸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이자 국보급 문화재로 꼽히는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 2년 전 일본 현지 기업가가 소장 중인 것으로 확인된 이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부터 국내 환수를 위해 소장자 측과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측은 불상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매입액으로 42억 원을 책정했지만 소장자는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은 지난해 시작 단계부터 결렬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일본의 소장자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환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본 소장자와 그 협상을 지금도 진행 중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위해서 갈 때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지만 정재숙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거짓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화재청이 직접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나도록 일본 소장자 측과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는 게 불상 환수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불교 미술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이 불상 환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당장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그 불상이 국내 소개된 이후로 작년 10월까지는 문화재청이 소장자 측과 환수에 관련해서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이후로 어떠한 협상을 위한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제 금동관음 보살상 환수 작업에 대해 단순히 돈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백제 불상이 차지하는 의미나 가치, 역사적인 중요성, 또 우리 지역민들이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 염원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백제 금동보살상의 발굴 경위와 불교사적, 예술적 가치를 소개하는 논문이 최고로 저명한 동양 고미술 관련 잡지에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진성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다음 달 1일 출간되는 오리엔테이션 11-12호로의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 논문으로 금동보살상을 상세히 소개한 글을 영문으로 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홍콩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동양 고미술 관련 잡지로 전 세계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저명한 미술품 경매회사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제 금동관음 보살상 환수 문제는 국내외 미술사학계를 비롯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 당국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집권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화두는 공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원행 스님이 언급한 지극히 공정한 경지, 지공의 가르침이 반영된 건데요.
이제 공수처법,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더불어 예산 정국에 돌입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하루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무게를 실은 대목은 공정. 연설문에 모두 27번이나 등장한 핵심 단어로 조국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꿔내자는 것이라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민 통합의 애로를 토로하는 문 대통령에게 화쟁의 가르침을 전하며 언급한 가장 공정한 경지, 지공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화쟁의 중심은 지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경지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공정사회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교육 분야의 공정 확립과 더불어 채용, 탈세, 병역 등 국민 삶 속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회를 향해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경제 추진을 위해 편성된 51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은 공감을 표했지만 야당은 거부감을 드러내며 본격화된 예산 정국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이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더 큰 위기의 쓰나미가 덮쳐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 속에서도 화쟁의 중심에 우뚝 선 지공의 가르침은 위정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교 수장과 종교인들이 대구에 모여 2019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종교인들의 만남이 사회 화합과 통합,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팔공총린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동화사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과 소나무 순으로 빚은 송차는 단풍을 병품 삼아 산사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2019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이 대구와 동화사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교 간 어우러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상호 실천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 나아가 나라의 평안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더욱 화합하고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KCRP 대표 회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해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길에 종교인들이 앞장서 낱마처럼 얽힌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종교가 이 시대의
어진 재상이 되고 어진 아내가 되어야 되지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다름도 인정하면서 상생의 향기로움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동선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7개 종단 지도자들과 400여 회원들은 1박 2일간 대구에 머물며 동호사와 갓바위를 순례하고 체육대회를 통해 몸으로 부대끼고 마음으로 소통하며 종교 간 우위를 다졌습니다. 1986년 창립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 간 대화와 세미나, 유적지 순례 등 문화교류, 지도자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웃 종단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와 인류 사회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온기가 사회 각계 각층으로 퍼져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80총림 동화사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어제 중흥조 정호당 성준 대선사 42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뜻을 이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준 대선사는 1955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1960년대 정화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71년에는 제3교구 본사 건봉사 주지로 취임해 본사를 설악산 신흥사로 옮기고 중창불사에 주력했으며 1977년 범납 23세로 입적했습니다.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주 뜨거운 경책도 많이 받으면서 살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2주기라고 하니 세월이 오죽 빠른 거 봅니다. 또 내년에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서 함께 추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암문도와 문중스님, 신도 등 4부대중은 달해제에 이어 대선사 부도탑을 참배하고 대선사의 가르침과 유지를 새겼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울산 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가 거제불교회관에서 보살계 수계 살림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전계 화상은 매주 수요일 거제불교회관에서 법망경 강서를 펼치고 있는 80총림 대구 동화사 율원장 석현 스님이 맡았습니다. 시황에 계신 모든 불보살님들과 함께 같은 보살도를 닦는 벗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이 세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닦은 오늘 이 공덕은 불보살님들과 나란히 함께 도반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법회에는 대우불교청년회 회원들과 지역 불자들이 동참해 연비를 하고 그동안 지은 삼업을 참여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규모 택지 지역인 위례 신도시의 종교부지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이 동안거 천막결세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12.7 법난 기념관 건립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단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신도시 목적 불사가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7 법난 기념관을 비롯한 신도시 불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봉행된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원행 스님은 이곳에서 12.7 법난 기념관의 봉은사 이전 추진 계획과 함께 위례 신도시와 세종시에서 진행할 목적 불사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2.7 법난 기념관을 제하고 봉은사 쪽에 이제 짙도록 조계사 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 위례 신도시에 이제 문화재 보존센터를 짓고 용두사 쪽에 또 분원을 또 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세종시에 지난 2017년 8월 당시 중앙종회 의장이었던 원행 스님은 위례 신도시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뜨고도
불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그 사이 서울 송파구와 성남 수정구, 하남시를 끼고 있는 위례 신도시는 11만 명이 상주하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포교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위례 신도시를 향해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보존센터를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기공식이 잘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문화와 복지와 지역의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사찰로 건립할 것을 종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마련한 위례 신도시 종교부지에서 이번 동안거 기간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모두 9명의 스님이 천막을 치고 결제에 들어갑니다. 무건가 하루 한 끼 공양에 매일 14시간 수행 정진을 하고 삭발과 목욕도 안 하며 옷도 한 벌만 허용됩니다. 특히 구례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높이 2m의 석조열의 부처님을 이윤해 다음 달 4일 봉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위례 천막결사에는 봉은사 신도 등 일반인도 동참할 예정인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이곳에서 스님들의 수행이 포교당 건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구나 이러한 권역별로 요양원이나 또는 새로운 큰 포교당을 지어서 그 교구에서 운영하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인 위례에서 펼쳐질 사상 초유의 천막 결사는 다음 달 봉불식 이후 사실상 천막 사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포교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11대 단장으로 현 방창덕 단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종단 최대 규모의 포교단체를 다시 이끌게 된 방창덕 단장은 신바람 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포교사단장 선거에서 방창덕 단장은 전체 33표 가운데 19표를 얻었습니다. 함께 입후보한 신호승 인천 경기 지역 단장은 14표에 그쳤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10대 포교사단장에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연임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 4,500여 명의 조계종 포교사단을 다시 이끌게 된 방 단장은 포교사단의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바람 나는 포교사 활동으로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 단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임기 2년 동안 9가지 주요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포교사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봉행할 8제개 법회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하 단체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방안을 만들고 포상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의 통일된 의식집 발간과 교육을 병행하여 포교 일선에서의 포교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 단장은 포교사 16기 출신으로 대구 한국불교대학 총동문회 신도의 수석 부회장과 포교사회 회장, 포교사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방 단장은 포교사로서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지역단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단의 모든 운영은 지역단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포교사단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포교사단 감사엔 이정상 전북지역단장과 강학수 울산지역단장이 선출됐습니다. 제11대 포교사단은 방창덕 신임 단장의 연임과 함께 신바람 나는 포교를 다짐하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내부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게 순조로운 새 출발의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빛골 광주의 유일한 불교 독립 학교법인 정광학원이 약사열의 기도도량인 구례 사성암 주지 대진 스님을 초청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교내 법당인 대승원에서 열린 법회에서 대진 스님은
정광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저희 정광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또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법회에 이어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과 대진 스님은 학생들에게 의왕 용화사 주지 연교 스님이 지원한 600인분의 햄버거와 음료수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월악산 덕주사가 산사음악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소외 현상 해소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풍경이 음악을 담다를 주제로 덕주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덕주사 주지 보림 스님을 비롯해 청주불교 방송 사장 장산 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음악회는 국악인 오정혜와 이봉근, 제청과 안산 불교 합창단의 무대로 꾸며졌고 부대 행사로 전통차 무료 시음 행사가 열려 탐방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이자 불교의식의 뒤풀이 행사인 구인사 삼회양놀이가 국군 용창을 기원하며 단양 온달 문화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천태종은 제23회 단양 온달 문화축제 마지막 날에 구인사 삼회양놀이를 시연했습니다. 삼회양놀이는 첫째 마당 중생회양을 시작으로 무예설법이 펼쳐지는 둘째 마당, 보리회향과 법무연희와 회향법문 등으로 구성된 셋째 마당 실제회향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 교무부장 경혜스님과 류한우 단양군수, 단양군민, 관광객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제주 출신 최고의 거상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주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녀 김만덕의 뜻을 기리기 위한 봉사상 수상자로 제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대거 포함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세기 조선시대 당시 제주에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 이인 김만덕.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 CEO이자 제주 출신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기리고 이를 시대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조선시대 거상 김만덕 정신을 기리는 제40회 만덕제와 김만덕상 시상식 나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김만덕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가 계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덕희봉사 회원들은 행사 참가자 3천여 명에게 자비의 국수를 무료로 공양하며 김만덕 정신을 기렸습니다. 국수를 가져다가 이게 드시는 분도 너무 맛있다. 그것만으로 저희들 어제 오늘 너무 회원님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위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수가 나눔 잔치에는 걸맞게 인기가 짱인 것 같습니다. 천대받는 기녀에서 최고의 거성으로 거듭난 신여성 김만덕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김만덕 사랑의 쌀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깡보리밥이나 그런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요새는 조금 넘쳐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자비 나눔 정신을 몸소 실천한 김만덕의 업적을 잇기 위해 제정한 김만덕 봉사상을 제주 지역 스님과 제가 불자들이 대거 수상해 지역 사회에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일붕성교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제법스님을 비롯해 보덕사 주지 혜전스님, 김문자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장, 홍영선 전 제주불교사회봉사회장, 제주태고 원장을 역임한 김부자 씨 등이 김만덕 봉사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부처님 자비 사상을 본받아 자선 사업을 하신 만덕 할망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주도를 불국토라 하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주상 보시를 많이 하는 불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만덕 거상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나눔과 보시를 실천해 수천 명을 살려냈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은 스님과 불자들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제8회 전통음식 문화 한마당이 울산 해남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 시민과 불자들은 원불 공양법회와 개막식에 이어 전통 떡과 소뚜껑 지짐이 만들기를 비롯해 전통 산사 승원 음식과 약선 음식 등 각종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복식과 불화, 공양 등 불교 문화 전파에 매진하고 있는 명천 스님의 직접 배워보는 사찰음식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해남사 주지 해원 스님은 우리 산지 승원의 아름다운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금동 관음보살상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본 소장자 측과 불상 매입 가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환수 협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은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역사 앞에 주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